예쌤 TV. 뭐라고 이렇게 있는 거야? 네, 여보세요? 저 연극 분야 예술 강사 조현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직 확인서 요청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연말이라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여보세요? 저 고용센터죠? 혹시 저 이직 확인서 처리됐나요? 고객님. 수업일지 작성일을 금요일로 따로 잡으셨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처리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요. 제가 저번에도 신청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업을 하려면 연구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수업을... 네. 증빙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보충해서 제출해 주세요. 증빙을 하라고? 뭘로 증빙하지? 이거 계약서. 내가 계약서 찍어놓은 거 이거 보내고 업무조항 있고 잠깐만 계약서가 어디 있더라? 오케이 이거 캡처를 하고 잠시만요. 전화. 네, 여보세요? 예, 고용센터입니다. 제가 지금 보내드린 증빙자료 받으셨죠? 예. 아무래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리해드리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워? 네, 여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죠. 이제 이만저만 일에 블라블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요. 네. 근데 고용보험 심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고용보험 심사를 받아요? 네네. 제가 지금까지 이거 심사 아니에요? 또? 나 안 할겠다. 서류 쓰는 거. 이거 알아보면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긴 하지. 근데 왜 이렇게 서류가 많아? 이거 어떻게,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어려워도 되는 건가요? 예술 강사 권리 찾기 11번째 이야기. 퇴직금과 실업급여. 오늘도 하윤성 노무사님과 조현재 선생님 모시고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핫이슈 실업급여,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실업급여 수요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 일정에 대한 요건을 보시면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이전 중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해서 회사를 그만둔 날 이전에 1년 6개월 동안에 유급으로 인정된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급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 날 플러스 그 외에 유급으로 인정된 날, 쉽게 말해서 주휴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80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럼 토요일은 뭐냐? 토요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도 토요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곳 많은데 그런 곳은 딱 6개월이 되면 일주일 내내 유급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6개월 정도면 180일 넘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6개월 정도면 180일 요건이 충족되는데 토요일이 유급으로 인정 안 되는 사기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딱 6개월 일하고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개월 정도는 일을 하셔야 180일이 되더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예술 강사는 토요일, 일요일이 다 유급으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유급 일지 안 되죠. 토일은 빼고 평일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네. 15시간 미만이시잖아요. 네. 예술가가. 주유가 발생이 안 되니까. 네. 노동법에서는 노동에 필요한 일을 뭐 준비하거나 또 마무리하는 시간, 그 외적인 노동 말고도 그걸 준비하는 그런 외적인 시간들을 다 노동 시간으로 산정을 했는데 왜 예술 강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노무사님? 그러니까 운영기관하고 진흥원이 강의 시간과 결합된 그 시간들을 유급으로 인정하느냐 여부가 좀 많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아직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업 일수는 당연히 근무 이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80일에 포함되는 그런 유급 일수인데, 노동절은 당연히 유급 일수고, 그다음에 출산 휴가니 휴업수당 일도 뭐 그 유급 일수가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업 일수만으로는 180일이 채워지기가 많이 어렵죠. 예. 여기서 노무사님 말씀처럼 예. 이제 진흥원이랑 운영기관이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어떤 지역은 거의 모든 선생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 예술 강사들은 지역마다 운영 단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 단체마다 근로일로 산정하는 데 차이가 다 있는데, 진흥원이 강의일만 인정하라고 했다라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대학 강사 같은 경우들은 계약 기간 전부를 대부분을 이제 근로일로 산정을 해주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대학 강사, 그다음에 뭐 그 세월재단에서 일하시는 연구원들도 연구한 날도 근로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급 일수가 인정이 많이 되는 편인 거죠. 네. 그래서 예술 강사님들도 이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지금도 많이들 노조가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제시하면서 지금 유급일수로 인정되는 날들을 좀 넓혀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계속 인정해달라고, 유급 일수를 많이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왜 운영단체나 이 진흥원은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걸까요? 뭐 운영단체나 이제 진흥원에서는 이제 강의일만 유급 일수로 이제 인정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 운영단체 쪽에서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들이 뭐 강의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것들이 일수로 인정이 받게 되면 네. 실업급여 인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단체 입장에서는 그 외에 주휴수당과 퇴직금과 4대 보험이 적용돼야 연차도 된다. 되고 그 4대 보험도 적용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실업급여 인정해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기업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윤 추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비용의 문제로 귀결된다고밖에 무식한 저로서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곳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빡빡하게 지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 노조에서도 지금 그 수업 일수와 그다음에 그 수업 일지를 등록하는 그런 날들도 네. 사실 이제 유급 일수로 이제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좀 계속 노력 중에 있고, 실제로 그거 수업 일수 등록한 날이 유급 일수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업 일지 작성한 날을 근무한 날로 인정을 해준다고요? 정확히는 작성한 날이 아니라 등록한 날이죠. 왜냐면 등록한 날은 데이터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 그럼 망했는데요. 저 맨날 31일 날 20개 다 올리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 일지를 네. 잘 작성해서 잘 하루에 부지런해야 돼. 그렇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게. 단 한 번도 그렇게 올린 적이 없어요. 맨날 30일에 30개 올렸는데. 네. 자, 주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일지를 잘 작성해야 돼. 근데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진흥원이나 그 운영단체에서 했던 얘기가 제가 교습할 때 했던 것들이 그거예요. 강사료 인상하라 라고 하면, 강사료 일을 인상하기 싫으면 우리 강의 준비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의 후 이런 마무리 시간, 격리 시간, 우리 쉽게 말해서 수업 일지 등록시키는 이런 시간까지, 그럼 이것도 다 좀 보상하라 라고 했는데, 강의 준비 시간이나
그 수업일지 등록하는 시간은 이미 강사를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수업일지를 등록하는 날도 유급으로 해도 그 유급일수로 우리가 딱 등록을 해도 걔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논리적이지도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한 날에 다 올리셔서 그러면 인정 못 받겠죠.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천성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들 기억하셨죠? 수업 일지는 수업 외적인 날에 꼭 올리셔야 유급 그 수당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서 노무사님, 네. 우리 예술 강사 선생님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아까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니죠. 주세요. 근데 주세요. 퇴직금 주세요. 이 주 15시간만 해결이 되면 주 15시간 이상만 인정이 되면 퇴직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고용보험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용보험료 자체는 고용보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구직급여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거고 그것이 퇴직금 요건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네, 보통 이제 왜 나는 고용보험을 내는데 퇴직금을 못 받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해당이 실업급여도 못 받는데 네. 고용보험 왜 내는 걸래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을 수는 있지만 받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특히 예술 강사 선생님들은. 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죠. 그리고 실업급여를 못하는 이 구조가 문제인 거지 저희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게 문제가 아닌 거 아는데 속상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저도 지금 거기서 비전을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학 강사분들이 실제로 강의한 시간 플러스 강의 준비 시간과 강의 정리한 시간 요 시간들을 다 근로시간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시간을 강의를 하면 앞뒤로 시간들을 인정받은 거예요. 강의 준비 시간, 마무리 시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15시간이 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퇴직금을 이겼거든요. 퇴직금 조정해서. 그러면 4대 보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이 된 건가요? 강사. 퇴직금 받았다고, 퇴직금을. 그냥 퇴직금만? 네. 그 시간이 되면 4대 보험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 네. 4대 보험이 적용 안 되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관련해서 그 사례를 좀 더 면밀히 파고 하다 보면 소송을 하려 해도 다 비용이고 사람들 모여서 좀 으쌰으쌰하는 법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누구 와서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하시는 분도 없고 뭐 이러니 노조에서는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네,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조합원 플러스 예술강사분들이 좀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네. 만약에 된다면 퇴직금 될 거예요. 네, 퇴직금을 받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현 가능한 그 실업급여 신청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실업급여는 먼저 실업한 날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가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살고 있는 그렇죠. 네. 어차피 실업을 했으니까 회사까지 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거주지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가셔서 일단 구직 등록하고 이 실업 신청을 하면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그 이직 확인서를 이제 보내라고 원래는 원칙은 회사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간혹 가다가 노동자에게 받아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좀 말이 많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직 확인서가 제출되면 그거 갖고 이제 자격심사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되죠. 예. 180일이 안 되면 어떡하죠? 180일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보고 확인을 하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예술 강사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상담도 좀 하고 그러는데 네. 노조에서 안 되면 향후 좀 어떻게 하십시오 요령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르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여기 지금 온라인 촬영하시는 이 선생님들조차도 수업 일지를 한꺼번에 막 올리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소일지를 좀 분리 등록하시는 이런 요령들, 그 다음에 언제 하자. 수업을 좀 세 보셔야 되거든요. 예.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노동조합에 좀 문의를 하시면, 예, 저기 잘생기신 선생님께서, 예, 잘 대답해 주실 거예요. 바로 앞에. 네. 잘 안 보이네? 저는 보통의 모든 예술 강사 선생님을 대변하는 네네네. 그런 역할이고 그런 사람인데 진짜 몰랐어요. 일지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조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직급여를 위해서는 그 구직 활동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구직 활동 자체가 좀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실업급여 신청하면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어떤 구직 활동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인정되는지 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가서 영상 온라인 강의 듣고 뭐 작성하고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편한 거는 노조에 가입한 다음에 이 노조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노조에서 대신 신청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이 절차, 왜냐면 저 같은 이렇게 잘 모르는 애들은 홈페이지 절차를 보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저 여기 와서 노무사님한테 다 배운 거거든요. 홈페이지 가면 잘 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분들이 노조에 많이 계십니다. 네네네. 근데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맞아요.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물어볼 수는 있죠. 그게 선생님들이 부당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거 노조 한번 문의해봐라. 너 가입 안 돼 있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여쭤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근데 각박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게 잘릴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비주어번이 와서 왜 노조가 이런 것도 안 해요? 막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 이거지. 그렇죠. 조합에 가입도 안 하시면서 노동조합에 그런 것까지 요구하고 그러면 너무 얌치잖아요. 그건 정말 몰라서 네.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몰라서. 네네. 지금까지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 선생님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기 전에 포기했었거든요. 180일 이 단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공연도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일지를 적는 날짜 이런 것들이나 조금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좀 현실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희망을 좀 맛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노동법에는 그 노동자가 모르는 진짜 많은 권리들, 그다음에 많은 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깨우쳐서 권리와 힘과 권리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사실 당분간 혼자서 하긴 좀 힘드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동조합과 함께 한다면 적어도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려줄 수 있죠. 노동조합까지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숨어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쏙쏙 찾아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쳐서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네.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힘! 네. 예술 강사 권리 찾기 다음 시간에는요, 행복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